이 갑상선 유두암은 다른 암들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많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가거든요. 30%, 70%까지도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나눔가인국병원 갑상선 센터장 신수영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의 임파선 전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갑상선 유두암은 크기가 작아도 임파선으로 전이를 잘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30%, 많이 보는 논문에서는 70%까지도 보는데요. 이렇게 임파선 전이를 잘 일으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주파 시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파선에 전이가 없는지를 면밀히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임파선에 전이가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일단 임파선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림프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림프계라고 하는 우리 몸의 또 하나의 혈관 외에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혈관처럼 림프관들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고, 그리고 림프관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런 강낭콩 모양의 림프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해부라든지 여기 겨드랑이 쪽 애과부라든지 목 쪽의 경부 이런 곳에 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관 내에는 림프액이 흐르고 있는데 혈액의 한 3-4배 정도 많은 양이거든요. 이 혈액에서 미처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림프계의 기능은 면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액 내에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을 통해 암이 전이가 되거든요. 이 암세포는 특이하게도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을 뒀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죽이지 못하게 몸을 숨기거나 또는 면역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그런 기전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임파선 안에서 계속 증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전이되는 경로는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행전이, 혈관을 타고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림프절 전이입니다. 혈행전이 같은 경우는 혈관을 타고 먼 장기들로 갈 수가 있고요. 림프절 전이 같은 경우는 암이 있는 부위 바로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갑상선 유두암은 다른 암들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많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가거든요. 일단 갑상선은 목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목 쪽에는 많은 임파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갑상선 유두암이 생기면 이 암세포가 주변으로 림프관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 주변으로 미세한 림프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림프관들을 통해서 암세포가 림프절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상선 진단 받으실 때 비라프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비라프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림프관을 더 생성시키는 것을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라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두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림프절 전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파선에 전이가 있으면 위험한지 궁금하실 텐데, 임파선에 전이가 있더라도 생존율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치료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재발이 될 확률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은 적극적인 관찰이나 아니면 고주파 절제술은 불가능합니다.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갑상선 전체를 절제를 하고, 그리고 전이된 임파선 부분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임파선 전이 영역을 이 중앙부와 바깥쪽 측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중앙부에 있는 임파선 같은 경우는 갑상선 바로 아래쪽 또는 갑상선 바로 주변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절제 수술을 하실 때 수술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옆쪽으로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수술 상처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수술 결과를 보고서 동위원소 치료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파선 전이된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전이된 암의 크기를 따져서 너무 큰 경우, 또는 갑상선 주변부로 침범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임파선 전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갑상선암은 임파선으로 전이를 잘 하는 특징이 있지만 다행히 생존율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파선 전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전이가 있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치료가 조금 더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더 안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임파선 전이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치료 방향이 결정이 되었고 어떤 소견으로 영상에서 보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